뭐 우리나라 마라톤 하면 바로 이분이에요. 아, 진짜. 맞아요. 네, 윤여춘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육상 경기 종목이 마라톤만 있는 게 아니고 48개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이 걸려 있는 거죠. 달리고 뛰고 던지고 거기에 또 마라톤 또 빨리 걷는 경보까지 네. 모든 걸 해설하고 있는 윤여춘입니다. 네. 멋있다. 요즘 마라톤이 정말 큰 인기를 끌고 네,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뭐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기안84, 뭐 현 씨는 워낙 오래 했고 임시완 씨 뭐 너무 많은데 마라톤의 매력 대체 뭘까요? 이 마라톤이 이제 스포츠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스포츠는 승패가 나누어져요. 네. 예를 들어서 탁구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그럼 마라톤이라는 것은 승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습한 만큼 예를 들어서 자신이 목표로 했던 완주의 꿈을 이루면은 거기에서 이제 성취감을 느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장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화 한 켤레 네. 그리고 요즘에는 대회 참가하면은 또 기념품으로 이 티셔츠를 나눠주거든요. 네, 네. 이제 그거 입고 달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달리기가 우리가 그 다이어트의 최고의 프로그램 아닙니까? 네. 75kg 나가는 그 마스터스가 지난해 풀코스 마라톤 뛰고 한 번 뛰었는데 3kg이 줄었다. 한 번에요? 그냥 이렇게 이제 완주를 하고서 샤워를 하러 갔는데 와. 네. 몸무게를 달아보니까 3kg이 줄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마라톤이 다이어트에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네. 42.19를 뛰었는데. 진짜 네. 빠지겠다. 윤여춘 해설위원님도 평소에 좀 뛰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제 선수 출신이잖아요. 네. 이 선수 출신들이 은퇴를 하면 운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게 너무 힘들었어요. 때문에 산을 매일 뛰거든요. 네. 그 등산을 하고 싶겠어요? 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는데 저도 딱 10년 전에요. 네. 건강검진을 했는데 당뇨 그 초기 단계 약을 복용할 단계는 아닌데 그리고 뭐 고지혈증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매일 뭐 5km도 뛰고 10km도 뛰고. 근데 저는 그렇다고 이재용 아나운서 지금도 뛰고 있습니까? 아니 저는 여기 고관절이 좀 탈이 나서요. 지난번에 저 하프 마라톤 완주하고 그 이후로는 대단하다. 못했어요. 아쉬워요 진짜. 그러니까 이재용 아나운서는 뭐 예전부터 마라톤을 많이 즐겨 뛰시고 네. 지금도 여전히 뛰는 줄 알았더니 부상이 있네요. 이제 조금 갔습니다 저도.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젊은 분들만 요즘에 러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중년 분들이 진짜 러닝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관절이라든지 뭐 건강 문제 때문에 이게 나한테 너무 무리되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중년 분들에게 마라톤을 추천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단골로 제가 메뉴가 네. 청년은 선택, 장년은 필수.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코로나 전의 이야기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MZ 세대들이 요즘에 마라톤에 아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엔 젊은이들이 선택이 아니고 네. 이렇게 젊은이들이 함께 해준다는 것이 이 어떻게 보면은 100세 시대에 네. 이게 이제 평생 스포츠로 가는 그런 아주 그 디딤돌이 되는데 네. 처음에 마라톤을 이제 시작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과체중이잖아요. 네. 처음부터 뛰게 되면은 이 무릎이라든가 발목 또는 발바닥 틀림없이 부상이 옵니다. 무리가 오죠. 그래서 이제 걷기를 먼저 시작을 하죠. 근데 걷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5km를 44분에 걷거든요. 저는 굉장히 빠르게 걷는 우와, 진짜 그러네요. 빠른데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천천히 걷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네. 오히려 반만만 더 좋아져 가지고 더 살이 제가 쪄서. 저래, 맞아. 네. 그래서 운동은 이 걷기도 속도로 걸어야 돼요. 그래야만 예를 들어 심장 박동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네. 이 심장에 자극을 줘야만 네. 예를 들어서 건강에 좋은 거지. 그냥 다리 걷으면 다리 근육은 좋아지겠죠. 네. 하지만 건강에는 그다지 크게 효과를 주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보로 걷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조깅. 조깅을 가볍게 달리는 걸 네. 조깅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 단계가 샤킹이라고 있어요. 이 스포츠 용어죠.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샤킹은 뭐냐면은 저 사람이 달리는 건지 뛰는 건지 경보가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경보가 빠르게 터져. 걷는 사람 그 속도에 맞춰서 가볍게 뛰는 이제 뭐냐면 무리를 안 가는 거죠. 처음부터 고통스럽게 뛰면은 작심삼일로 중지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샤킹 거쳐서 조깅, 이제 조깅을 거쳐서 러닝이 되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운동하고 거울을 봐요. 또 체중계 올라가요. 얘기하는 것 같아. 체중계 올라가요. 이건 아니죠. 이 마라톤, 이 장거리는 오래 달려야만 효과를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달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매일 하다 하면은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얼굴이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살이 어디가 제일 먼저 빠지냐면은 얼굴이 빠지잖아요. 얼굴살. 네. 이제 배가 제일 먼저 빼고 싶은데 이게 제일 늦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달, 그러니까 이제 논문에서도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고 그 결과를 얘기할 때는 8주, 열심히 한 사람은 8주, 8주. 조금 게을리한 사람은 12주 지나야만 체중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네. 8주 전에는 우리가 외모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슬립해졌지만은 실제적으로 체중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8주 지나면서부터 이제 현저하게 다운이 되죠. 그래서 기다려야 돼. 조금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네, 중요한 견뎌야 돼. 부분이죠. 근데 달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러너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온 또 대회가 내일 모레 또 개최가 됩니다. 3월 16일 일요일에 제95회 서울 마라톤이 개최되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그 마라톤 중계하시잖아요. 네. 네. 제가 2007년부터 중계를 했는데 이 서울 마라톤 앤드 제95회 동아 마라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95회 세계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대회가 보스턴 마라톤 129회거든요. 네. 두 번째가 이 세계에서 동아 마라톤이 두 번째.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역사가 깊고 이게 이제 2030년에 100회가 되거든요. 5년 남았거든요. 아, 이 우와. 제가 이제 100회까지는 해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동아 마라톤이 이제 서울 마라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올해 세계 국제 육상 연맹에 등록된 국제 마라톤이 250개예요. 그런데 이 250개 대회를 참가 규모, 기록, 또 뭐 상금, 중계 방송, 라이브냐, 녹화냐 이런 거 전부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하는데 네. 이 심사를 4개 등급으로 분리를 합니다. 플래티넘 그리고 골드, 그다음에 엘리트, 그다음에 일반 이렇게 4가지를 분리를 하는데 이 서울 마라톤은 우리나라 유일하게 플래티넘 라벨 등급인데 이 플래티넘 라벨이 250개 대회에서 16개밖에 없어요. 올해 16개인데 그중에서도 하프 마라톤이 2개 있고 또 일본의 나고야, 오사카 여자만 하는 마라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함께 달리고 마니아가 함께 달리는 데에는 세계에 플래티넘이 12개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중에 서울 마라톤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렇구나. 서울 마라톤은 세계적인 그런 마라톤이에요. 그럼 내일 모레 하는 서울 마라톤에는 참가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바로 4만 마감. 명입니다. 4만 명. 4만. 지난해 명. 9월 달에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 네. 이 풀코스 2만 명은 14분 만에 그러니까 접수 바로 마감이 마감. 되고요. 우와, 진짜. 10km 2만 명은 40분에 마감이 됐어요. 와. 그러니까 연세가 좀 많은 분들 하면 손가락이 순발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못 뛰게 됐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내년에는 접수 기간을 두고 추첨을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풀코스가 2만 명인데 이 8개 조로 나눠 출발해요. 병목 현상 때문에. 그래서 2,500명씩 8개 조로 나눠 출발하는데 신호총이 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나가는 8조는 1시간 뒤에나 출발해서 온다는 거예요. 와. 근데 저거 길을 그 차들이 다니는 길을 참 안 다니고 내가 막 도로를 네. 달린다는 게 쾌감이 있어요? 기분이 대단해. 아니 분명히 이번에도 정말 4만 명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혹시 딱 그 뛰기 전에 사전에 이것만큼은 지켜라 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스타트 라인에 섰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 서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갈 때
엄마가 안 깨워도 저절로 눈이 떠지잖아요. 그리고 잠도 설치고. 네. 이게 이제 이 아무래도 이제 마스터스 같은 경우에는 잠을 좀 충분히 자주 해야 되는데 조금 잠을 이렇게 설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좋은 컨디션으로 레이스를 할 수 없다. 그 점이 좀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잘 자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일요일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서울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해설위원님이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금 비가 예보가 돼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마라톤을 뛰기에는 8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후반에 한 15도 되니까 후반 기록이 안 좋았죠. 그 8도를 전후하는 게 가장 좋은데 비가 온다는 그런 예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근육이 이완되지 못하면은 또 이게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옷을 꼭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바세린 같은 걸 발라주면 또 체온을 보호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바세린도 준비해서 경기 전에 해주고 비닐 옷을 꼭 입고 있다가 출발할 때 벗어야지 미리 벗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레이스에 큰 위험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라톤 초기에 시작할 때 마스터들이 사망 사고가 많이 났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거의 없죠. 이 마스터분들도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규칙도 지키고. 그런데 비가 올 때 도중에 중지를 하게 되면은 저체온증이 일어난다고요. 저체온증이 상당히 무섭거든요. 잘못하면 사망까지 가는데 그래서 저체온증에 좀 예방을 했으면 하는 거 바랍니다. 네. 건강하게 달려야죠. 그리고 예인 씨도 요즘에 연습하고 있으니까 이 저희가 2030년 100회 때 행복한 아침이 다 같이 뛸 수 있는 멋있다. 그러면 좋겠네요. 준비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